많은 문제가 올해 이번에 적중하고 그대로 제시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역시 당연하지라는 느낌보다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다행이다, 안 떨렸겠네, 좀 덜 떨렸겠네라는 생각하면서 시험장에서 저도 안도했습니다. 젠지에 관련된 부분,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 볼륨 2의 7에서 여러분들 함께 했죠. Flight, flight, fight. 그대로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 말론 1의 5회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그대로 cultivated with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던 그 질문이 그대로 문법이지만 제시가 되어서 저는 또 반가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Where 그대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묻는 쌉전략 포인트도 그대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자마자 뻥 하고 주어가 뚫렸기 때문에 금방 체크 가능하셨을 문제입니다. 단짠 피드백 볼륨 2의 8회 문제도 여러분 AI 시스템, AI 관련된 업무, AI 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도 연습을 했고 시험에도 적중된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소재를 풀다 보니까 이미 이 문제도 여러분 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푸셨으면 저는 제작자로서 충분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희입니다. 오늘은 2016 국가직 시험 당일입니다. 아침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입시를 했고 매 그렇듯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다반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이동해서 지금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2016 국가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들 저 해설을 들으시려고 오셨겠죠. 그리고 반가워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또는 소개를 받아서 마지막 남아있는 26 지방직에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상 클릭하시거나 또는 27년도 시험을 위해서 미리 국가직에 대한 문제풀이를 위해서 클릭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장 정확한 가답안 그리고 적중 사례들을 나열하는 해설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이 시험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소신껏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오늘 입실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약간 더 지쳐있죠. 110분 시험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 대해서 짧게 총평을 드리면서 그리고 쇼츠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쇼츠 안에는 다 담지 못했던 이 시험이 주는 정말 그 강렬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지금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까? 어느 부분까지는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은 이야기를 덜 할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저는 소신껏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간을 기울이실 것이기 때문에 애껴서 말한다거나 가린다거나 하지 않고 소신껏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시험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작자로서 제가 이 문항을 바라보는 관점 이후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1번부터 20번 문항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답안을 올려드리고 그만큼 저희 카페에 많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제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국가직의 체감 난이도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영어 문항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체감 난이도. 어려웠다가 우리 53%, 50% 약간은 넘었고요. 쉬웠다 또는 평이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46% 해당이 됩니다. 절반을 살짝 넘게 자 어려웠다고 하신 분들은 좀 많으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소신껏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험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개인차가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카페 댓글, 유튜브 댓글 그리고 저희 연구실로 연락을 주셨어요.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들 이면에 그렇지 않고 나는 어려웠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접 연락을 통해서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 통계 서비스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제 단짠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을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약점이 있고 어떤 거에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약한 고리인지에 대한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단짠을 맞춰요. 그렇다면 이번 시험은 어떨까요?
이번 시험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상위권 학생들이 흔들림이 적은 편이었고요. 중위권 학생분들이 약한 고리가 있는 부분이 톡 끊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반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건 제 경험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시험을 끝나고 이 성적 분석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갔어요. 저기 어느 그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요트를 빌려서 한 20명 정도가 그 요트를 타고 그 해안가로 나갔어요. 한 1시간 정도 육지에서 떨어진 곳을 나갔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도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2층짜리 요트였었어요. 네, 이게 다행히 여기에 이제 이 제스키가 있어가지고 그 제스키에 거기 선원들이 타가지고 해안가에 가서 구조 요청을 했고 견인되기 전까지 저희는 한 2~3시간 정도? 그 시간 정도를 이 배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막 멀리 막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위험하진 않았는데 대신 2~3시간 동안의 동력이 완전히 꺼진 이 요트 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파도가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힘들었어요. 멀미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행해 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때 이 멀미를 정말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 멀미를 1층에서 느꼈던 분들과 여기 2층짜리 요트였는데 2층에서 느꼈던 분들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여러분들 동력이 끊어지면 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도의 흔들림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쪽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일까요? 위쪽에 있었던 분들일까요? 위쪽에 있었던 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난리 났죠. 배멀미하고 외상, 내상 모두 다 진짜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파도가 좀 덜 흔들렸겠죠. 파도에서 좀 덜 흔들렸으니까 멀미는 좀 했을지언정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파도를 겪고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그 영향력이 다르게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시험에 느끼는 소신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위권 학생들은 하면서도 채점해보면 맞는 시험. 그런데 중위권 학생분들은 읽으면서 그래 근데 채점했는데 이게 왜 정답이야? 이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항들이 몇 문항 있었을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한테 약한 고리가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약한 고리를 발본 세권에서 고리를 튼튼하게 용접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지방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생했고요. 변별력이라는 게 있는 문항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다는 그런 애매한 해설이 아니라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고리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다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이거 제 거예요. 그냥 제 시험지에 제가 되게 시험지 뒷장에다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적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를 살까봐 시험지 뒤에 되게 조그맣게 적어요. 보면 이건 뭐 총평은 제가 할 때 쓰려고 GS랑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 뭐 구문액 썼고 그다음에 내 최저가 페이퍼 이거 썼는데 여기 뒤에 14번 보이세요, 여러분들? 14번 문항은 제가 미리 생각해 놓고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헷갈렸겠다. 14번 문항 그대로 나왔죠? 20번 문항은 그럼에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한 문항 한 문항 풀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 국어 뒤에 영어 시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느낌이 좀 그런 거예요. 국어? 이슈가 있겠네? 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연구실에 전화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거 혹시 다른 과목 이슈 있어? 다른 과목 이슈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 문제 자체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어 시험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 전체적으로 가장 큰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아니야 다를까 국어 그리고 전공 과목에 있었어요.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영어에 투자할까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 약한 고리를 딱 그 부분만 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단전 피드백 모의고사를 구성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단과 짠의 중간, 단편에 조금 더 가까웠던 시험입니다. 자, 경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기, 그리고 판단입니다. 자, 사실 이 글들은 여러분, 저는 문제를 만드는 제작자이잖아요. 저는 제가 만드는 컨텐츠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해요. 단순하게 외주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모든 커리큘럼 문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제작하는 거야. 강사가 아니라 제작자야. 나는 집필가야. 그러면 이 문제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의도나 꼬거나 덮어놓은 부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점수를 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지문 속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실질적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그러면 정답 근거를 얼마나 빠르게 추출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답 근거를 빠르게 추출하는 것, 우리 늘 제가 문제풀이할 때마다 항상 정답 근거 체크해드리죠. GS 전략으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고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냈는지를 말씀드리죠. 결국은 읽기의 구문 X, 그리고 GS 전략의 지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줬던 그런 시험입니다. 출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의도가 없었다고요. 그 부분은 하나씩 문항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 국가직에서는요, 우리 25년 지방직이나 25년 국가직과 비교해서 특이점 없이 문제 A, 유형이나 분류에서는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이 댓글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저희가 12시 이때쯤 올렸구나. 자, 작년 지방직 70인가 75점이었는데 오늘 거 방금 채점했더니 95점 나왔습니다.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덕분입니다. 14번, 2번과 4번, 14번. 자, 고민했는데 그것만 진짜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도 고마워요. 정혜쌤이랑 3개월 공부하고 영어 지문이 술술 익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읽으면 이제 또 맞출 수 있어요. 자,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많이 접했어서, 그리고 그 주제들이 문제로 나와서 영어가 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소재 적중들 지금 댓글 이어진데 그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 후 해석하면서 젠지, 이것도 소재죠. 보자마자 가정의를 외쳤습니다. 문법이라는 단어에서 정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의 신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되시길 누구보다도 여러분 엄마 다음으로 바라는 사람이죠. 부모님 다음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올해 요번에 적중하고 그대로 제시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뭐 역시 당연하지라는 느낌보다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다행이다, 안 떨렸겠네, 좀 덜 떨렸겠네라는 생각하면서 시험장에서 저도 안도했습니다. 워낙 소재가 많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소재가 적중을 했죠. 저도 그래서 지금 연구실이 되게 풀로 돌아가서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 적중 사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봐라, 내가 좋은 문제 준다고 했잖아가 아니라 나랑 같이 고생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한 이 교재에서, 강의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알아야 내 시간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일 진행하는 해설이지만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결과를 내서 빠르게 댓글 다시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뒤에서 속상해하면서 나는 왜 저걸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나도 저거 똑같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약한 고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약한 고리를 메꿔야 돼요. 그 약한 고리가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로 간다면 피드백지입니다. 자, 피드백. 저도 오늘 시험장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저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막 길을 못 찾고 일어나 싶은데 제가 좀 길치기도 해가지고 지하철 길게 타고 가면서 계속 이걸 봤어요. 피드백지 보면서, 우리 시험지 맨 앞장 뒤에 붙어있는 피드백지 보면서 시험장에 도착했고, 도착해서 또 한참 앉아있는 동안 또 읽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 여러분들 저희 단전 피드백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던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답이 다 들어있어요. 약한 고리가 없이 단단한 고리로 될 수 있어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지 분석 꼼꼼하게 하기,
4번까지 가기 전에 확신되면 X, 4번 고르고 넘어가지 말기, 구조 무조건 확신하지 말기, 스스로 자신에게 반영할 점들, 이렇게 놓친 포인트, 풀이 만족도,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적어놓은 이 피드백이 시험장에서 전 여러분을 지켜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드리는 풀이 전략 피드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마주했던 그 객관적인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고리를 약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 학생 볼까요? 삭제 삽입의 경우 앞뒤 문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것, 단어 암기 더 채워가야 한다고 느낌.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 삭제 삽입 확실히 더블 체크 됐기 때문에 더더욱 잘 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피드백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덜 흔들렸고 판단의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당일 해설이지만 모든 문항의 위쪽에 제가 피드백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문항 한 문항 우리 실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시험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시험지예요. 지금 제 시험지. 제 시험지에 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죠. 사진 부분을 그대로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조금 시한성이 덜 하시더라도 시험장에서 제가 실제로 메모해 왔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또 해설지 제가 책급으로 써서 출판용급으로 써서 내놓을 테니까 그 해설지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신다면 시험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 빼곡한 메모들 하나도 빠짐없이 피드백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약한 고리를 메꾸기 위한 해설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본격적인 1번 문항부터 가는데요. 자, 저희 모든 문항에 이렇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빈칸 어휘 부분입니다. 빈칸 어휘 어떻게 풀자고 했죠? 미니 독해처럼 19번과 20번만 여러분, 자, 빈칸인가요? 얘도 빈칸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짧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5점입니다. 시청률도 가성비죠. 자, 19번, 20번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1번과 2번 정확히 푸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데 승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더 맞출 수 있는 문제 풀자라고 끊임없이 트레이닝해 드렸죠. 자, 해당되는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셨을 때 바로 이 as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데요. 뭐뭐 때문에 따라서의 원인을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과가 된다. 자, 즉 앞에 부분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뒤에 부분이 결과로 이유와 결과에 해당되는 글의 서술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해당되는 이 빈칸을 지금 묻고 있고요. 이 빈칸을 미니 독해처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만듭니다. 몇몇의 지역들을요, 덜 우호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다른 것들보다.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은요, 뭐 하게 된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런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이런 장소로 하게 되는 거고, 덜 이러하다. 우호적인 게 덜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주를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될까요? 우호적인 쪽으로 이주를 하겠죠. 그러면 우호적이라는 것이 거주에 우호적인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될까요? habitable이 되겠죠. 자, 해당되는 문제 어휘인 만큼 실제로 여러분 선택지 분석하면서 저도 조그맣게 마이너스라고 체크를 했는데요. 서로의 내용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아니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어휘니까 우리 실용적 복화에서 적중 사례들도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인데 저희 연구팀이 좀 빠르게 움직여서 다 여기 아래쪽에 적중 사례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것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보여드리는데 자랑의 목적은 아니고 노력하신 교재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눈으로 한 번씩 보신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바로 피드백 드립니다. ing 분사 구문은 동시 상황을 나타낸다거나 또는 이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얘가 나오고 그리고 컴마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독해 속에서 이게 동시 상황이라면 이렇게 짧은 미니 독해에서는 이게 주절 이후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메시지는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이 나의 attention, 집중력을 나도 모르게 가져갔고요. 그리고 living, 남겼습니다. 1번, 2번, 나를 어떤 상태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Look away, 시선을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 메시지가 상당히 어땠다는 거예요? 강렬했고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내용이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문제도 제가 시험장에서 이거 마이너스 단조롭거나 지루하다거나 아니면 사소하다면 이건 긍정형이 아니죠.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했기 때문에 시선을 뗄 수 없었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나 실용적 복화의 적중 사례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이런 뜻으로 문맥에서 사용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미니 독해로 1번과 2번을 뒤로하고 또는 3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번은 문법입니다. 자, 문법 빈칸 문제죠. 해당되는 문법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used to use, used are used 이것이 정동사냐 준동사냐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슈 그리고 시제도 역시나 체크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멀리서 누가 보여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태그 주장, 요구, 명령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장, 명령, 요구 동사가 나왔을 때 당위성의 종속절을 가지면 should 동사 원형. 이때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늘 자주 드리는 피드백이 그대로 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we, 자, utilize 역시나 뭐가 생략된 거예요?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재생 가능한 원천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이용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즉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역시나 앞에 누가 생략됐다고 보셔야 될까요? should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 우리 쌉 전략에서도 얘는 여러분들 S급이에요. 쌉 전략에서도 S급, 그냥 S급 여러분.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체크까지 다 해드렸던 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시험이 의도가 별로 이 시험이 여러분을 이 괴롭히려고 뭘 숨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거 20번 문제, 가책형 20번 문제 맨 끝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제 시험지니까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 가지고 계시면 개인 시험지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 20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요? require that we be 보여요? 20번에 that we be 보여요? 이거 저도 시험지 체크해가지고 왔는데 3번의 문법의 정답 내용이 20번 독해 지문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B가 그대로 제시가 돼요. 보통 문제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빼거나 걸러요.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건 여러분을 괴롭힐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점수를 변별하려고 만들려고 그런 의도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는 정말 본질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런 말들에 현혹되기보다는 나한테 읽기에 약한 고리가 뭔지를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작자가 보는 문제의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생활영어고요. 여러분들 생활영어의 KT에서 루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모두 다 의문문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제가 마지막까지도 생활영어는 의문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문제는 제가 초점 오류, 시점 오류, 초점 오류 이렇게 시험장에서 제가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훔 빠졌네 라고 체크를 해드렸어요. 왜? 의문문에서 누구를에 해당되는 훔은 현대영어에서 훔 아니고 후 쓰는 경우 상당히 많다라고 짚어드렸던 내용 기억나세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초점 오류, 시점 오류, 역할 전도 오류 그중에서 초점과 시점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오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해당되는 소재는 여러분들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한대요. 자, 나 무엇하지? 라고 했더니 혹시 종이 체크해봤어? 에러 메시지 떴니? 종이 괜찮고 에러 메시지도 없어 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 테크니션 고쳐야 되겠다. 테크니션 데려다 고칠래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빈칸 got it. 자, 그거 저 동그라미 해가지고 왔는데요. Our assistant, 우리의 비서 또는 도와주는 사람. 그녀 그리고 그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기가 고장나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when도, where도, why도 아니라 whom이 맞겠죠, 여러분들. whom? 자, should I talk to you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명료하죠? 자, 결국은 시점을 묻는 초점 오류, 장소를 묻는 시점 오류, 그리고 왜, 이건 여러분들 진짜 현실감이 있어. 아, 왜 이 복사기는 고장나는 거야? 내가 해필이면 바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지만 이유에 연결이 되지 않죠. 역시나 초점 오류에 해당됩니다. 근데 4번은 정말 리얼한 느낌이었어요. 해당되는 문제 어서 많이 풀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풀었던 문제.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 1번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단점 피드백 미니 모의고사 4회에서 자, 지금 보면은 IT 서포트 오피스와 그리고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저랑 같이 미니 하신 분들은 되게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실장님들 얼굴을 많이 넣었는데
여기 프린터 고장 나가지고 해결해 나는 과정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다양한 소재를 풀다 보니까 이미 이 문제도 여러분 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푸셨으면 저는 제작자로서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 갑니다. 5번입니다. 생활영어입니다. 역시나 다 의문문이죠. 제가 시험 보면서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다 의문문이다. 역시나 이번에도 의문문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택지 분석 how long 기간을 말하는 거야. 얼마나 길게 when 시점을 말하는 거야. 기간, 시점 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택지에서 시간 비스무리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길게 how long 언제 when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체크하고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3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맥락이 좋은 여기부터 가볼게요. 내가 지금 오버타임을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을 더 야근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더 넘쳐서 일을 하고 있어. 4일 연속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I see, I know 다르다고 했죠. I know.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부분 알고 있었어. 이럴 때 I know, I see. 어머 그랬어? 이럴 때 I see. I see. But make sure you take care of your health as well. 건강도 잘 챙겨야지 또한. Thank you. That's nice of you. 너 친절하구나. To say that. 그렇게 얘기해줘서 I really have to stay healthy. 나도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어. 빈칸. 그리고 we don't have a definite date. 우리는 딱 정해진 날짜는 없고 아마도 한 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 끝낼 때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자, 한 주는 더 걸릴 것 같아. 자, 정해진 날짜는 없어. 이건 기간을 묻는 걸까요? 아니죠. 정해진 날짜는 없는데 한 주는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뭘 물어보는 거야? 너 언제쯤 그거 끝낼 것 같아? 글쎄 아주 정해진 날짜는 없는데 우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요. 자, 여기에 기간에 여기 한 주가 나오는 바람에 기간에 아니요. 글의 맥락은 마감 날짜를 묻고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글의 흐름입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이어서 6번, 7번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6번 문제의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고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인데요. 제목 문제 중에서도 여기서 평가, 차이,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제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피드백 드립니다. 반복되는 소재를 포함한 표현, 글 전체의 방향성. 반복되는 소재가 포함되는 것이 글 전체의 방향성과 같지 않습니다. 제목에서는 행동의 주체, 방향이 글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방향. 자, 제가 늘 드리는 피드백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simplifying. 단순하게 합니다. 이 규칙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는 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simplify, 단순하게 한다. easier, 쉽게 한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읽었어요. 역시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쉽게 해주고 간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simpler recycling policy입니다, 여러분. 자, 전문 해석할까요? 전문 해석은 여러분 해설지가 나갈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 문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인데 무겁지 않은 문항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거 한글 선지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 선택지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확정했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왜냐면 의도가 공격의 의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읽을 때 가정의 재활용 가능 품목과 학교의 재활용 가능 품목은 다를 것이다. 다른지 같은지. 자, 지역별로 계속 확인하는지 아닌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와 동일한 용기에 함께 배출되는지 아닌지. 한글 선택지로 난도를 낮춘 상태에서 실제로 본문 지문도 들어간 단어의 개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food waste라는 거,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garden 쓰레기랑 섞일 수 있대요. 적절하기만 하다면. 적절한 경우에 정원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수 있다. 그대로. 한 문장만 읽고도 그대로 맞출 수 있게 꼬아서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4번 혹여라도 고르셨다면 보세요.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four containers라고 먼저 데이를 잡아놓고 갔어요. 4개의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종이 컨테이너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밖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 컨테이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이는 플라스틱, 금속, 유리와 동일한 용기에 no. 이것은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paper와 all other dry recyclable 요 2줄 그리고 four containers까지 해서 요 3줄까지를 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살짝 여러분들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그다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고로 내용 일치마저도 맞추게 하려는 의도지 이걸 털려는 의도가 보이진 않았어요. 정답은 여러분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되고요. 자, 이어지는 파트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번호 붙여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전체적으로 지문 균형 있게 지문 활용해서 순서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아주 평범하게 제시된 선택지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리사이클링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랑 단짠 피드백 볼륨 2에서 8회에서도 그리고 단짠 피드백 미니에서도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활용은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재활용이에요. 그것을 실험물에서 다루는 것은 정말 너무나 사필 규정이라서 여러분이 다루시게 됐고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푸셨다면 제작자로서 참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8번입니다.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목적 문제죠. 이 목적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strain이 여러분이 이 단어 뜻을 몰랐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strain은 몰라. 그러니까 난 틀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이 뭐에 관련된 소재인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하시고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한번 보는 거.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면서도 소거해 나갈 수 있어요. 단어를 안 준비했을 때. 하지만 준비했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긴장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압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를 한다? 자, 비싼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줄이는 것은 부담이나 어려움 같은 걸 줄여야 이 비용 높은 시스템으로서의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위의 문장뿐만 아니라 아랫 문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자, 문장 내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대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다른 가능성은 소거가 되고 얘가 남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strain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자리에서 약간 가물가물하시다면 문맥 안에서 체크해 본다는 거.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이걸 줄임에 의해서 부담을 낮춘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나쁜 걸 줄여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그 역할을 기억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밑줄 칠 때 밑줄 치는 범위까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점에 대한 보고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냐,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냐, 정당화를 위한 것이냐에서 문제가 오면 1번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고요. 정당화를 이야기하면 4번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 하나는 광고고 하나는 설명이죠. 광고라는 것, 홍보라는 것과 그리고 단순 설명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2번, 3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year round, 여러분들 이거 시험 직전에 저랑 같이 하셨는데 year round 뭐죠? year round. 자, 1년 내내. 근데 여기서는 자, 우리가 물의 공급에 있어서 비용이 1년 내내 높은 가격이 또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시즌마다 다릅니다라고 제시가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방 소거할 수 있었고요. 문제를 단순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 조금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는 시즌에 있어서의 도시의 물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치고 그리고 거주자와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 사업주들은요. 이러한 낮은 비용을 즐기게 되죠. 비가 올 때는 물 공급의 비용 자체가 작은 거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건조한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높게 되는 거고 비용도 15%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 건기와 우기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year round가 아니라는 것, 문제점을 보고한다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 그리고 얘는 정답이 3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함께 합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깨끗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지워볼까요? 자, 저희 단짠 피드백 볼륨 1에서 자 1에서 두 번째 문제, 볼륨 1에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도시에 있어서 물 공급, 여기서는 단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 공급 가격에 대한 이야기죠. 실용문에서 우리가 상하수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만큼 편안하게 보셨을까요? 자, strain한 단어를 몰라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다이어 좀 더 신경 쓰고요. 그리고 위에는 피드백처럼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한테 하나의 방법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자, 10번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목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 적 있죠. 일반적으로 C2G가 많다. 시민이 정부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 감사, 제안 등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사례로 G2G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에게 연락을 했었을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업무 협업이나 업무 요청이나 승인 허가 등을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빈도가 높지 않은 시민이 한 정부기관의 연락이 아니고 여기는 정부와 정부의 또는 업무 협약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협업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이라는 게 시민이 보도블록 고쳐주세요. 가지치기 해주세요. 재활용차 더 자주 오게 해주세요. 같은 시민이 정부한테 한 글이 아니라는 점 선입견 없이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셨을 문제입니다. 특히나 선택지 여러분들 보시면 1번과 4번 서로 반대예요. 1번은 제한된 공간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고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제한된 아이디어를 리젝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승인과 거부라는 명료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또한 제한인데 더 넓은 공간에 대한 또는 여러분들 칭찬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체크했어요.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 다 10%도 똑같죠. 이런 부분을 선택지 분석에서 먼저 하고 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봐, 뭐 어때요? 더 큰 컨퍼런스 홀 회의실을 우리 reserve 하는 거 어떨까요? 예약하는 건 어떨까요? 대신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준비했던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작아.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손님이 올 것 같고 우리는 더 bigger venue, 공간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큰 거를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revise, 다시 개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락을 달라고 하니까 업무가 서로 협업이 되면서 우리가 너가 좀 고장소로 플랜 줬는데 조금 많이 올 것 같거든. 우리 예산 좀 한번 조정해 볼게. 예산 얘기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라는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제안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초반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승인을 위해서 글을 써서 승인을 먼저 요청을 했지만 그 승인에 대해서 우선 반려하면서 더 넓은 공간으로 바꿔보자라는 정말 업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우리 지문들, 특히 목적 문제에서는 더더욱 좋은 소재 그리고 다양한 대화자 관계를 이메일에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문항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요.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11번 문제이지요. 저는 이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면서 느꼈던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 문제에는 영어 과목은 의도적으로 정말 이거는 점수를 주고자 한다. 털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제작자예요, 저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이게 내지 않고 덮어놓는다거나 패러프레이징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1번에 배치를 안 하고요. 중간 정도에 한 3번 이 정도에 배치를 해서 여러분이 지문을 최대한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짠할 때 여러분이 틀리는 문항들 그리고 그 점수 폭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섬세한 조정이 후반부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낸다면 나는 조정을 해요. 이 문제를. 왜? 해당되는 배치는 그대로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본문을 이분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배치를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1번을 정답을 안 잡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방문자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purchase, 구매하는데 티켓을 guided tour. guided tour가 뭐예요? 말 그대로 투어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가이드가 따라가는 투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guided tour라고 명료하게 제시하면서 You don't need passes or ticket. 안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료하게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한다면 1번에 바로 X를 하고 2, 3, 4를 학생분들은 분명히 안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남죠? 그럼 다음 문제인데 다음 문제 또 어때요? 다음 문제도 똑같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려 다른 과목이 어땠는지 제일 먼저 확인한 거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키핑 하셔야 되죠. 자, 내용 불일치 확인 후 바로 뭐 한다? 스키핑. 스키핑 하면서 시간 줄이고요. 어려운 과목에 시간 더 뿌리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읽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자, 해당되는 2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날짜는 예쁘게 있더라고요. December 25th, 25th, 12월 25일, January 1st, 1월 1일, Christmas Day, New Year's Day 이렇게 말을 패러프레이징 했어요. 예뻐요. 그런데
뭐 어려운 독립기념일도 아니고 광복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성탄과 그리고 새해는 이게 한국도 있고 역시나 서양권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특히 난도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운로드 할 수 있고 픽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능동으로, 수동으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번에 지금 보면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픽할 수 있대요. 그대로 제시됐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everyone, 모든 사람들의 보세요, 여러분들. everyone,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1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드백 볼륨 2의 5번 문제에 보면 guided tour가 그대로 제시되어져서 혹시라도 이 단어 모른다고 해도 맞출 수 있지만 반가웠네 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푸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The National Energy Corporation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일치예요. 동그라미 쳤죠? 불일치 뭐죠? X하고 들어가죠? 여기 제 문제는 X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항상 범주나 수치 정보가 나오는 경우 선택지 분석 단계에서 마킹하자라고 말씀드리죠. Be limited to 진짜 자주 얘기하죠. Be limited to 제한된, restricted, 제한된, focus on 집중하는, 목에 초점을 맞추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선택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 정말 우리가 푸는 문제랑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aim to 초점을 맞추다, be limited to 자 여기 제한하다라는 표현 보이고 focus on 초점을 맞추다 보이죠. 자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같은 거 아니고 other 다른 나라들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선택지 분석할 당시에 다 마킹하고 들어가는 매일매일 트레이닝했던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안도하시면서 이어서 가시면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12번 문제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앞에 이것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는 거예요. 자, 단어 그대로 보세요. 설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뭐 단단한 국가의 에너지 협업 시스템을 만든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Strong Energy Cooperation System in our country. 자, National in our country. Strong, solid, energy cooperation, 동일한 단어. Establish, 자, 만든다, 설립한다, build, 설계한다, 짓다. 똑같잖아요. 자, goal, 목표, aim to, 초점을 맞추다.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여기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no paraphrasing이라고 적어놨어요. paraphrasing이 없어요.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주려고 나오는 문제예요. 주려고 나온 문제. 그러면 11번과 12번 내용일치 시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다 1번을 정답을 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빨리 맞추는 거죠.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하고 바로 스키핑 하시면서 과목 전체의 운영을 더 신경 썼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제한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일치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 2번 보면은 자,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이란 것은 제한되어지는데 퍼블릭 리서치 그러니까 공공의 연구 파트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공이 공공 그러면 2번에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프로그램이란 것을 private 사적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public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ublic으로만 제한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public도 하고 private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 즉각적인 행동 instead of 대신에 instead of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거 제가 밑줄로 안 쳐드렸네요. 이것도 저희 선택지 분석할 때 피드백으로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instead of. instead of예요. 그러면 뭐뭐 대신에 그럼 이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외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uick. 자, 빠른 반응을 하는데 자, emergency response. 자, 응급의 반응 체계도 가지고 있다. 시스템도 그러니까 measure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즉각적인 액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이것을 왜 버려? 이게 틀렸고요. 4번에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domestic 국내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 아닌 다른 나라 국내가 아니라 국외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대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사실 2번, 3번, 4번 저희 피드백과 평소에 너무 비슷해요.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밑에까지 안 보고 1번만 봐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되려 답이 너무 쉬워서 뒤에까지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저희 평소에 피드백 보세요. 제가 매일 해드리는 리밋 그대로 나와 있죠. instead of 그대로 나오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봤던 그 피드백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시됐잖아요.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뜻이에요. 애쓰셨다는 거예요. 봤는데 놓쳤어요. 약한 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꿔야겠죠. 메꾸게 도와드릴게요. 대신 상황을 먼저 직면하고 사실을 객관합시다. 자, 이어서 13번 갑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 바로 피드백 드립니다. 뒤따라오는 문장 완전한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지 추상적인 공간까지도 장소 범위니까 우리 연습하자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문제도요. 전의가 없어요. 싸우자고는 의도가 없어요. where 뒤에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싸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냈을 거예요. 저 같은 제작자 스타일은. 그런데 여기는 바로 워즈를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는 도치가 아닐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를 눈을 씻고 봐도 이대로예요. 누구 빠졌어요? 주어 빠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관계부사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regardless of 뭐뭐랑 상관없이라는 전명구를 놓치신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period, 자 s가 빠져있으니까 단수, is 붙였다는 수일치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centered, 앞에서 동사 아니고 pp로 중점화되어진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걸 놓친다고 하더라도 4번이 너무 명료해서 1, 2, 3번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정답 4번이고요. 저희 단전 피드백 볼륨 1의 4번. 근데 대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거 where 그대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묻는 쌉전략 포인트도 그대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뒷단원 전이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데 보자마자 뻥 하고 주어가 뚫렸기 때문에 금방 체크 가능하셨을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1번의 출제 포인트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중에서도 관용적인 regardless of가 나왔고 2번의 출제 포인트는 수일치예요. 3번의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과거분사, PP 명사 후치 수식이에요. 4번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관계부사예요. 여러분, 이 4번은 A급이야. A급이고 S급이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맞췄다 적중 이런 말도 사실은 의미 크게 없고요. 되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이거 뭐 있나라는 생각에 시간을 2, 3초라도 더 썼을까 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A급도 아닌 이런 B급들 있죠. 이런 B급들이 포함이 하나 되면 학생분들이 주요하게 당연히 나올 것이 아닌 것이 나왔을 때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고요. 앞으로 제 목표는 맞추는데 더 빨리 맞추는 게 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부러라도 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우리 단전 피드백 시즌 3가 이번 9까지 끝나자마자 제가 인쇄 컨펌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9까지에서 시험장에서 그래도 최종을 한 번 더 논문 보고 그리고 인쇄 컨펌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된 상태였는데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독해 쪽에는 미리 당겨서 나왔다는 문제들도 있어서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케어를 해주면 더 빨리 맞출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저는 제작자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맞추셨으면 당연히 맞추실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자꾸 만져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균형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즌3 단전 피드백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밑줄 친 부분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별 해가지고 나왔죠. 별 여기 보이세요? 별 해가지고 나왔죠. 저 시험장에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 이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수일치, 관계사, 분사, that, what 이런 것들은 정말 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 안 보는 부분이 있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가 아니라 주어와 준동사의 태. 주어 동사 수일치나 태가 아니라 주어와 준동사의 태 부분 여러분 잘 안 봐요.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4번 바로 들어갈게요. 뭐라고 해요? 이런 챌린지는 guarantee, 보장되지 않아요.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왜? 뭐가 틀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지 않나? be guaranteed to. 이게 쓰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포인트는 투부정사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투부정사 쓰냐 안 쓰냐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시제도 봐야 되고 태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to solve, 해결하다의 실제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준동사 to solve의 실제 해결하다의 그 수식 대상이자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challenge예요. challenge. 그러면 challenge는 해결할까요? 해결되어질까요?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어읽기에 목적을 두고 주술관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읽기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읽기의 일환이에요. 자, 단순하게 문법 용어들, 기술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읽어야지. 챌린지라는 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걸려야 돼요. 타네. 능동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BPP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필터링이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현재 완료네.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이게 현재 완료의 시간의 부사하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저도 해놨잖아요. 시제 존재, 시제 근거 없음. 없는데 현재 완료를 못 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보통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뭐 since 구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잠깐 생각했을 수 있겠고 2번에 rain. 여러분이 이 rain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and 걸고 무슨 구조? 1번, 2번 병렬 구조잖아요. 1번, 2번 병렬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내용상 요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고 3번까지 왔었을 때 3번 제가 좀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how가 우리 수업 들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와 얼마나가 있는데 전자칠판이라 좀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잘 빨리 인식을 못해서 어떻게라 얼마나가 있는데 얼마나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형부사가 들어가서 얼마나 띠리리하다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런데 그 형부사 앞에 수식어로 부사가 들어가는 거야. 왜? 부사는 늘 형용사, 부사 둘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형용사, 부사의 정도를 더 강화해서 자, 얼마나 놀랍게 비싼지인 거예요. 자, 봐요. how, 얼마나 놀랍게도 비싼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3번도 이슈 없이 잘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3번까지도 이슈가 없으면 불안하죠. 내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혹시 놓친 건 없나? 4번은 아무리 봐도 틀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제 늘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계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저를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 옆에서 시험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시험 잘 보세요. 뭐 또는 시험 잘 보셨어요. 요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14번이었어요. 그 제가 봤던 시험장에서. 14번 물어봤어요. 저도 체크해가지고 나왔고요. 왜? 얘는 우리가 하는 사고 패턴하고는 조금 덜 연습이 되어 있는 과정이야. 근데 일반적인 학생이 그랬을지언정 우리가 그랬을까? 피드백 드렸죠. 자, 보세요. 4번이죠. 저희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피드백 볼륨 1의 4번. 자, 해당되는 문제 투부정사를 가지고 투부정사 수동태, 투부정사 완료 수동태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기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외에 안 보였어. 빈칸 할 때 그때는 맞췄는데 이번에 안 보였다. 진짜 아깝다. 정말 약한 고리야, 약한 고리. 너무 아까워. 확실하게 채워줄게요. 거기를 그냥 꼼꼼하게 용접해 줄게요. 그리고 그때 틀렸는데 이번도 틀렸어. 피드백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충분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투부정사 테이는 A급으로 여러분들 제시가 된 부분이라 투BPP 여기도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소재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체 가공육 아시죠? 대체 가공육인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참 좋았어요. Wrap Ground Meat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Wrap Ground Diamond라고 해서 Wrap Ground Diamond가 뭐예요? 연구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왜 요즘 그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Wrap Ground Meat라고 해서 연구실에서 만든 고기 대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육. 대체육에 대한 소재는 사실 되게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육에 관련된 많은 펀딩 이런 소식들이 미국에 많이 올라와요. 그럼 제가 보는 그런 이런 아티클 보는데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여기 제시가 돼가지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있고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번엔 문법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독해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소재로 문제는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단전 피드백 모의고사 말론 1의 5회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그대로 cultivated with이라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체 가공육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콩고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신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던 그 질문이 그대로 문법이지만 제시가 되어서 저는 또 반가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15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주제 문제입니다. 이 주제 문제도 꼬을 수 있는데 안 꼬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백 먼저 드릴까요? 그래서 가장 넓게 반복, 확장되는 설명 대상이 주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 대안 권장사항은 매력적인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안 권장사항은 매력적인 오답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AUV라는 것과 ROV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문이 AUV와 ROV가 1대1로 제시가 됐다면 비교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인공은 AUV예요. 그리고 ROV가 중간에 살짝씩 얘와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AUV와 ROV 내용도 뒤집어져 있지만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replace의 마음이 살짝 꼽혔던 분들은 이 글의 지분 비율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얘와 얘가 1대1로 이야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셨다면 좀 더 정확히 읽기에 집중하십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말 그대로 이 AUV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죠. 가볼까요? AUV는 stand for 뭘 상징하는데 자율 underwater vehicle을 의미합니다. 이 AUV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underwater 물 밑에 사용하는 로봇이고요. 그것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들은 작동하는데요. 독립적으로 인간 없이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비교 대상이 ROV라는 건데 이것 자체는 tether, 엮여져 있다, 연결이 되어져. tether 밧줄로 연결되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tether라는 말이 2번 정도 쓰이는데 이걸 모른다고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몰라도 이 지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단어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 서비스 vessel, 거기에 있는 vessel,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배로 연결되어져 있고 AUV는 no physical, 어떠한 물리적 connection, 연결도 operator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AUV는 그러면 ROV와 AUV를 비교하지만 이 ROV는 AUV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잠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매력적인 오답이지 정답이 되지 않아요. AUV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프로그램 되어져 있거나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 자체는 탔을 수도 있고 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해변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AUV에게 말을 해주는 건데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샘플해야 되는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AUV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자, ROV라는 다르게, 그런 ROV랑 다르게 대부분 즉각적으로 통제룸에서 배에 있는 이런 것들과 다르게 우리 AUV라는 것 자체는 store, 데이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도 ROV가 나오는데 그 ROV라는 것 자체가 비디오를 전송하는 거야. 바로 그들의 테드로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하는데 통제룸에 배 안에 있는 것을 보내주는 거에 반해서 AUV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해놔요. 이미지든 그 밖에 센서 데이터든 다 이렇게 온보드 컴퓨터에다 해놔요. 뭐 할 때까지? 그것 자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즉 retrieve니까 회수되는 거야. 그냥 아래쪽에 바다 밑에 있으면서 정보를 가져와. 근데 그걸 다시 통신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 다시 걔를 우리가 retrieve, 회수할 때까지는 계속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나왔던 이 ROV라는 것 자체는 이 AUV의 특성과 작동의 메커니즘, 기전을 설명해주기 위한 거지 1대1 비교는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인팩트, 선택지 진짜 인팩트란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전 피드백 볼륨 1의 8회에서도 이거 인팩트에 대해서도 그때도 제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replace도 우리가 필기를 통해서 집어넣었던 부분인데 이건 두 개를 비교하고 교체하고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사실은 GS죠.
독해에 있어서 GS는 우리가 글을 읽게 되고 난 후에 글 자체의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설픈 트릭이라든지 스킬을 알려드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본질은 읽을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명료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GS죠. 자, 여러분 봐요. 이 지문은 이 지문 또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Fight and Flight 이거. 우리 학생들, 우리 식구들,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보시라고 뇌 최적화 페이퍼를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제가 짧은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썼죠.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Flight, Flight, Fight 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 싸우자라는 그런 글로 해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바로 나와서 저도 시험장에서 놀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리고 반가우셨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근데 반가웠는데 선생님 저는 이걸 틀렸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이렇게 제시가 된 건 그냥 운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무슨 신묘한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운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GS 전략은 우리의 노력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적용을 못했다. 약한 고리가 있다. 메꿔야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글이라는 것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두 가지 소재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갈등의 관리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fight and flight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fight, 싸워, flight, 도망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fight and flight는 원체 유명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또 300제에서 풀었고요. 기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출에서도 선별이 필요한 거니까 25년도 기조 변경을 했음에도 이 문제는 살려놨던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fight and flight response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 볼게요, 여러분들. 저 일부러 색깔 좀 써서 해볼게요. fight, 오케이? 그러면 이 fight와 그리고 flight는 파란 걸로 할게요. 그럼 fight or flight response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attacking. 적을 다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적을 공격하는 게 fight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flight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running aw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랑파랑이 번갈아 들어갔죠? 그러면 1번에서는 우선 먼저 이야기했던 노랑이를 fight reaction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바로 뭐다? 사람들이 준비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논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거니까 fight, 싸워라는 얘기죠. 난 준비가 됐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뭐라고 하냐면 flight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flight response라는 것 자체는 모든 이슈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무시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자, 그리고 인척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 파란 거 flight와 running away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안 들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야. 도망이라는 건 주변 것들에 대해서 아니 나는 싸울 생각도 없고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장, 우리는 늘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는데 주어진 문장은 뭐라고 하냐면 getting aggressive, 공격적이 됨에 의해서 얘들은 not only damage, 그들의 관계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다? 자, 우리가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싸워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도망가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판단이 안 서요? 공격적이게 됨에 의해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aggressive, 싸우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노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flight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니 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글을 여러분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올 때 자체도. 왜? 앞에는 fight, 싸우는 거고 밑에는 flight야. 그런데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fight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묶여야 돼? 이렇게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겠죠. 갑자기 fight 얘기했다, flight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0번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 0번, 이 0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입문이에요. 도입문 자체가 fight and flight를 제시한 건 이것저것 섞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fight 이야기 먼저 까만색 선 위쪽에서 마무리하고
플라이트 이야기 그 뒤에 이어가면서 말 그대로 A-B 구조로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글의 소재를 두 가지를 잡았을 때는 이것저것 대충 섞는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 단돌이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적으로 여기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글은 쓰는 원리가 있어요. 숫자만큼이나 수학만큼이나 명료해요, 여러분들. 그게 GS예요. 적용하시고 연습하는 과정 조금만 더 겪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근데 이게 왜 여기 4번 하회번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얘가 when it's not 안 괜찮을 때도 everything is fine 모든 건 괜찮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근데 그러면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문제점은 더 나빠져. 앞에 얘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시작이 벗이라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벗은 선생님 역접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역접 또는 화제 전환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3대째 피드백부터 여러분들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앞에서 fight reaction이라는 것 자체가 싸울 준비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근데 그렇게 공격적이게 되면 관계가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성장을 못해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fight reaction response가 주는 단점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치고 flight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글의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반쪽은 fight, 아래쪽은 flight. 그리고 이 문장은 fight 소속이니까 2번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어진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연구실에서 되게 바지런하게 또 요거까지 준비해줬네.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이건 제가 쓴 소설인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준비했던 시험날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던 건데 fight, flight, fight. 두렵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싸워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또 그대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건 기출 소재였고 저희가 좋은 기출을 초이스해서 여러분 또 한 번 뵙게 된 내용이니까 이런 거 배경 지식 좀 잡아놓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의 학제예요. 학제. 되게 유명해요. 자, 이어서요. 여러분들 17번 어색한 문장 고르십시오. 자, 어색한 부분 여러분들 이거는 난도가 높지 않은 문제예요. 네, 특히나 보세요. 부정적 단점, 전개 중 잔점, 반래 등의 문장이 제시가 되는 경우 논지를 끊어 흐름상 삭제 대상이 된다. 자, 보세요. 어떤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저는 0번과 5번을 특히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0번 그리고 여기 5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0번 부분과 5번 부분이 이 글의 일관된 기조예요, 여러분. 0번과 5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젠 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젠 Z 세대는 출생이 이렇고요. 그들은 이제 들어가고 있다. 어디? 우리 일터로 가고 있어요. 2020년경에. 그러면 젠 Z 세대가 업무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내야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파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파내. 이걸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고 앞뒤를 연결해서 글에 뭐를 확보하는 거야? 일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잘한대요, 여러분들. 자, 어디 Great Recession. 자, 우리가 쇠퇴기를 겪고 있는 사이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을 겪었죠. 그들은 시니컬, 냉소적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 일에 대한 관점에 색을 입혀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의미죠. 자, 아마도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로 요즘까지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의식적으로 언버싱하는 상태다. 보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사장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행은 관행인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관리의 역할을 피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들은 쇠퇴기를 겪었고 냉소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윗자리에 올라서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들은 좀 일에 대해 부정적이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젊은 사람들은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뭐 승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매니지먼트 롤은 피한다라고 했어요. 매니지먼트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결국은 그 윗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매니저가 되고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야지 내가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너네 둘 중에 하나가 도둑인 거야. 이거는 얘를 잡아야 되는 거야. 1번. 그러니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누굴까요? 4번. 4번에서 뭐라고 해요? 자, 확정. Gen Z의 반절 이상은 자, 이 연구팀에 의해서 survey. 자, 우리가 설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don't want to be a manager.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대요.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일관되게 자 그들의 관행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해. 그런데 갑자기 승진하려고 해. 그런데 안 하려고 해.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서도 전통적인 캐리어 파스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또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점을 전개하는 중에 단점이나 발레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없애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얘를 없애야 되는 거죠. 살짝 밀렸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없애야 되겠죠. 3번 쇼숑, 쇼숑, 요렇게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날려버리고 앞뒤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젠 Z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워크포스에 관련된 부분도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 원룸 2의 7에서 여러분들 함께 했죠. 7회에서 신기할 만큼 여러분들 그렇죠. 젠 Z가 요즘 일터에서 쟤네는 뭐 MZ세대니까 쟤는 저렇게 이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티클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도 결국은 문제로 이렇게 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번도 정말 많이 유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았을 문제입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쇼. 여러분 해당되는 문제는요. 자, 어떻게 표기를 했죠? 연결사 지시어 GS, 각 단락의 연결사 지시어 GS를 통해서 연결하는 과정을 겪죠. 우리 형광펜 3가지 색깔 필요한데 오늘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세요. Let's consider. 한번 생각해 볼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어떤 하나의 업무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에 A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주어진 문장 뒤에 A는 처음부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B와 C를 여러분들 이제 볼 건데요. B는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의 뇌의 다른 영역들은요. 집합적으로 뭐라고? 인지 통제 네트워크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자,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뇌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C는 함께 이것들은 자, 멘탈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C에서 they 뭐죠? 지시어죠. 이 they 지칭할 게 있을까요?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칭할 게 있을까요? 그들이 함께 멘탈 모델을 만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C가 아니라 B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A, C 뒤로 후보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광펜 첫 번째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노란색으로 한번 잡고 갈게요. 자, 우선 주어진 문장에서 할 일이 하나 생기는 거야. 하나의 업무가 생긴다라고 해보자. 자,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기로 언급을 하는 거야.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뇌에서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문장 구조 분석 좀 해볼게요. 순간은 순간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different reason, 당신의 뇌의 다른 영역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refer to,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refer to, 언급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 언급되어지느냐? 자, 뭐로써? refer to as, 인지적 통제 네트워크라고 불려지는 그런 뇌 영역들이 두둔 협업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 여러분들 여기 컴마는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앞에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협업을 시작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마음 먹잖아. 뇌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 라고 해서 B에서 요 여러분들 지금 색깔 한번 바꿔서 가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e cognitive control network, 그 네트워크를 누가 잡아줄까요? 여기 this network 지시어로 받아주는 거죠.
this network. 이런 네트워크라는 건 포함하게 됩니다. 뇌 영역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연관되어집니다. 실행의 기능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것은 능력인데요.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목적 지향성 있는 행동들을 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색깔 바꿔볼까요? 자, 결국은 지금 앞에 A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 뭐에 해당이 되는 이 영역들, 뇌에 있는 이 영역들. 이 영역들이 얘네들은 지금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뇌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영역들이 함께 여기로 연결되겠죠. 함께 그것들이 멘탈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영역들을 D로 잡고 걔네들이 멘탈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C로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B에서 A로 갔다가 C로 떨어지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B에서 A로 연결됐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한다라고 하면 형광펜 3가지로 싱글 타스크로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컨트롤 네트워크가 결국은 디스 네트워크가 됐어요. 여기는 에어위어즈가 D로 받아주면서 연결사는 안 보이고 GC어와 글의 전개 방식에 해당되는 GS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얘는 여러분들 MSG가 빡빡 뿌려져 있어요. GC어가 this network, they 이렇게 명료하게 나와져 있고 더 cognitive control network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정답은 BAC를 뽑아가셨지만 GS로 이 글을 전개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당신의 뇌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해서 점점 글을 펼쳐나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요소나 재료들을 생각해본다라고 해서 더 구체화시켜져 있는 자 G로 시작해서 점점점 S화 돼가는 그런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선공개예요 여러분. 저도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아까 시험 끝나고 컨펌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단전 필름 모의고사 볼륨 3는 아직 출제되지 않아. 이게 아직 출제가 아니라 아직 출간되지 않았어요. 아직 출간 안 된 문제에서 실제 저희가 together this 이걸로 패턴 이런 문제를 이 문제 배열하는 얘가 신호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즌 3 내용인데 이렇게? 라는 생각과 함께 아쉽다라기보다는 이 방향성이 맞으니 학생분들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볼륨 3를 진행하면서 지방직의 공부를 확실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들 미리 보신 거고요. 나중에 볼륨 3에서 제가 지금 몇 회 차인지 얘기 안 하죠.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때 이 문제 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19번, 20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은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빈칸 문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GS로서 이 빈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보죠. Measure, hidden, highly explicit, readily, translate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또돈 요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비동사 뒤에 있는 거거든요. Be hidden. 숨겨진다. Measure. 측정된다. 쉽게 translate. 자, 해석 번역된다. Highly explicit. Be explicit. 명백해진다. 매우 명백해진다. 여러분 봐봐. 숨겨지는 것과 명백해지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선택지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의 지향점이 있는지 다른 것의 지향점이 있는지가 명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로직이 뭐 사이에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여기서 먼저 잡고 가는 거죠. 즉 빈칸 문장을 확인하면서 잡고 가는 거고 그리고 출제자도 이 로직이 어떤 로직인지 여기서 명시 안 했잖아요. 뭐 빌드업 했죠. 여기서 빌드업 할 테니까 너 그 로직이라는 것 자체를 네가 찾아내서 걔네들이 지금 숨겨진 건지 드러난 건지 측정된 건지 확인해 라고 묻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G로 제시하고 S 하다가 G 다시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봐요. 선택지 분석했죠? 빈칸에 넣고 확인했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확인했더니 G 다시 자리야. 그럼 위에서부터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보죠. AI가 만드는 이메일, 자, 부터 from A to B.
AI 시스템이 추천한 TV 쇼까지 그리고 심지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돕는 것까지 자, 뭐에 있어서의 이런 머신 인텔리전스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이상 과학 속의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and yet, 그러나라고 했죠. 역접이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야기가 마이너스 G가 나오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글은 G에서 마이너스 G로 꺾었을 거니까 이 마이너스 G가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G에서 들으신 분들 집중되시죠? 자,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은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For all,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 속도, 정확성, 자, 그리고 최상화의 약속, 최적화를 하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거기를 맴도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라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뭔가의 불편함을 사람들한테 불러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AI 툴을 사용하는 걸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의심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궁금하네요. 대답은 It's not just about how AI works. AI가 어떻게 일하냐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It's about 그것은 뭐와 관련된 것이냐? How we work.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작업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e don't understand.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So we don't trust it.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즉, 이해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트러스트, 시스템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만.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있어야지만 신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있으면 신뢰가 나온다. 그럼 역으로 이해가 없으면 신뢰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볼게요. 전통적인 도구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자, 콜론 들어가면서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You turn a key. 당신은 키를 돌리면, 자동차 키를 돌리면 a car start. 자동차가 출발해요. 자, 당신이 버튼을 누르면 left. 승강기가 도착을 해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S들은 바로 뭘까요? 실제 우리가 이해도 하고 신뢰도 하는 시스템. 자동차가 키를 돌리면 출발을 하고 누르면 승강기가 내려오는 것은 내가 납득도 가고 신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근데 여기서 역접 들어갑니다. AI 시스템이란 것은 작동하는데 블랙박스로 작동을 합니다. 블랙박스란 게 뭐야? 깜깜이야. 어두컴컴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네. 이해가 안 되니까 신뢰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뭐라고 하나 보죠. AI 시스템이라는 것이 블랙박스에서 하고, 자, 콜론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앞에 있는 것을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You type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써요. 자, and a decision appear. 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 논리는, 이 사이의 논리는 뭘까요? 타이핑과 답이 나오는 사이의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라는 것 자체는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블랙박스 안에 있대요. 실제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만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AI를 써보면 여러분들 프롬프트에다 우리가 질문을 해요. 또 질문하면 걔가 왜 그런지 알려주나요? 조금 커서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그냥 결론을 주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친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은 자, 프롬프터에다가 우리가 타이핑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 로직, 그 비트윈, 그 사이의 로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hidden,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마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we like to see. 우리는 이 원인과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권한을 빼앗긴 것처럼 느낍니다. 결국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야. 고로 그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함께 보셨던 문제,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가 AI 소재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데요. 단천 피드백 볼륨 2의 8회 문제도 여러분들 AI 시스템, AI 관련된 업무, AI 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AI가 지금은 쫙 만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의 범위, 그리고 그 가용성,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도 연습을 했고 시험에도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빈칸 유형에 해당 문제가 위에서 아래까지 G로 빌드업하고 그리고 S로 자 여기 G 다시 G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글은 명료하게는 이렇게 들어가죠. G를 이야기했는데 마이너스 G로 뒤집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S로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G 다시로 다시 한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보완해주는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구축한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거지 이것만 본다고 절대 답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선택지에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이고요. 그리고 오늘 해설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담아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빈칸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들 빈칸 문제인 만큼 GS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GS를 좀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독해 GS 전략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걸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패밀리들 기억나죠? 처음 보시는 분들 그 개념 저랑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글은요. 첫 문장과 첫 단락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G로 제시를 해요. 즉 일반화해서 하나의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전개를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전개되는 방식이 바로 GS. 즉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시를 든다거나 인가를 한다거나 부연을 하면서 더 상세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우리는 GS 전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과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과, 감, 배, 망고스틴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과, 감, 배, 망고스틴이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GS 개념을 알면 우리가 빈칸이 G에 뚫렸는지 S에 뚫렸는지에 따라서 빈칸인 부분을 역으로 추론을 할 수 있죠. 자, G가 있고 S에 빈칸이 뚫렸다라고 할게요. 그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예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역으로 여기가 빈칸이 뚫렸다고 한다면 사과, 감배, 망고스틴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과일이겠지라는 역추론이 가능한 거죠. 자, 이 GS를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렸어요. 왜? 이 빈칸 문제도 그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빈칸이 나왔을 때 선택지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들도 큰 일만큼이나 대단한 일들만큼이나 작은 일, 큰 일 둘 다 신경 써서 하자. 두 번째, 삶이라는 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세상은 참 재미진 일들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당신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간절하면 길은 나와 이런 얘기죠. 4번, 모든 혜택들, 자 얻어진 모든 혜택들은 항상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4번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4번 잘 안 와요? 그러면 1번, 2번, 3번만 명료하게 분석해도 괜찮아요. 왜? 행복한 일이 있으면 2번으로 갈 거고요. 길을 찾았다고 하면 3번으로 갈 거고요. 큰일, 작은 일 나오면 1번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선택지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해설이니까 4번도 제가 해드릴게요. 모든 혜택에는 비용이 있다. 즉 내가 얻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내오는 비용, 즉 희생하는 것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지를 분석하고 나서 빈칸의 문장을 확인해 보니까 뭐야?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문장 통으로 빠져 있어. maybe 뭐의 확률이 높을까요? 첫 문장 첫 단락은 G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일반화한 글, 즉 아래쪽에 사과, 감배, 망고스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니? 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업무에서도 높이면 우린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내용 보지 말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시, 인과, 부연 중에서 구체적인 예시예요.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속도를 높이면 정확성이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빈칸 부분이 G고요. 그 아래쪽에 S들을 나열한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S를 하나로 역추론해서 뭐가 들어갈까? 요거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빈칸의 문장과 그 빈칸의 역할이 뭐인지를 알아내는 이것이
결국 이 정답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시 봤죠? 보죠.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엄마에 높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잃게 된다. 세미콜론. 자, 우리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를 낮춰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속도와 정확성이 서로 트레이드오프하는 과정이죠. 이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확장이 되면 이것은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겪게 돼. suffer, decline, 감소를 겪게 되는데 비공식성이라는 것에 감소를 겪게 돼. 무슨 말이지? 자, 그리고 접근이라는 것 자체도 감소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스의 상사에게 접근이 감소해.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자, 뭐에 있어서의 메인. 자, 이 사람이 큰 역할을 그것의 초기의 성공에 했었을지도 몰라 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S의 경우에는 이 비유가 찰떡 같아. 정확성과 그리고 속도니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 스킵하시고 세 번째 예시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예시만으로도 우리는 느낌이 왔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benefit이 있으면 cost가 있다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4번이라는 게 느낌은 오셨지만 더 읽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정형성이, 비공식성이 감소해. 비공식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작아. 사장님이랑 직원 둘이 있으면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축구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비공식성이 많아.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고 부서가 늘어나고 직원이 커지면 그런 식의 삼겹살 구워 먹던 시절은 이제 감소하고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더해.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회사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 또는 그 사람의 역할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역시 확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놓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시도 마음에 탐탁치가 않아. 그러면 마지막 예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특히나 가장 긴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G가 뭐야? S겠지. 난 이 S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G를 채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문법 아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문법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읽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축복을 가졌느냐면 초월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 뛰어넘을 수 없는 지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자,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절 이하를 말해. 이런 커다란 뇌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그 뇌는 뭐에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런 지능에 책임을 지고 있는 커다란 뇌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관통해서 지나왔을까? 좁은 태어나는 길. 이게 뭐냐면 산도. 산모가 아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산모에 아기가 나오는 그 길. 산도예요, 말 그대로. 산도를 지나오는데 머리가 큰데 거기를 지나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요구하게 합니다. 대절 이하를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데 이런 상태로 만들게 된다는 거야. 미숙해. 자, 그리고 우리가 겪게 해. 평범하지 않은 아주 긴 아동기, 유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흔하지도 않는 무기력을 결과적으로 갖는다.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뛰어다니고 엄마 젖도 먹고 그리고 막 무리에 따라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야. 동물은 계속 그렇게 누워있지만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뒤집기 하는데 한 긴 시간 걸리죠. 그리고 걷는데도 시간 걸리죠. 또 뛰는데도 시간 걸리죠. 완벽하게 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 왜? 머리가 큰데 좁은 산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커서 지능은 정말 좋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아동기가 이 유아기가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기력하죠. 왜? 내가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뛰지도 못하죠. 그런 긴 시간을 보내는 건 결국 뇌가 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숙명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간은 큰 뇌를 가졌어.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기력을 갖게 돼. 움직이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또 그 반대가 되는 거지. 잘 움직여. 근데 걔네들이 지능이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러면 이 세 번째 S, 두 번째 S, 첫 번째 S도 한 방향을 가르쳐. 뭘 가르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다. 얻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라고 5번을 가르치는 거죠. 자, 제가 추상 소재라고 시험장에서부터 적어왔어요. GS라고 시험장에서부터 적어왔어요. 왜? 이 지문은 전형적인 추상적 소재이기 때문에 글 읽기와
GS 구조독해가 필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되려 잘된 일이에요. 이 문장 여러분, 이 지문 전체가 빈칸을 제외하고 4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짧지 않은데 4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기본적인 무슨 실력? 읽기 실력과 지문을 구조적으로 보는 GS가 합쳐진 최종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국가직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와 가장 약한 고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꿔야 되겠죠.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이번 시험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목이 다 쉬었거든요. 20문제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볼 수 있고 이 시험 문제를 뭔가 나한테 아쉬움을 줬던 속상함을 줬던 그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we be 나왔죠. 왜 we be 나왔어? 앞에 require 때문에 여기 should 생략된 거죠. 이거 몇 번과 연동돼요? 3번과 연동되죠.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의도가 있었으면 3번에 require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인 게 문제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쉬웠다면 우리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애쓰셨는데 아쉬웠던 얘기만 잔뜩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제 학생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의미 없는 위로보다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도 목이 쉬어라 말씀드렸고 오늘 하루를 바삐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은 걱정 내려놓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밤샘으로 저희 연구진 모두가 지방진 역전 피드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일 해설에 저희가 이만큼의 추진을 해왔던 그 동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시험의 방향과 앞으로 지방직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원래 제가 계획은 수요일 날 했던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먼저 여러분에게 플랜을 세워드리고 방향을 적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당겼습니다. 4월 6일 현장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 참여하실 수 있게 열려져 있는 강의니까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 것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직 4월 4일 시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벚꽃이 시험장에 나오는데 흩날리더라고요. 아마 벚꽃 보실 여력이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일은요 잠도 조금 채우시고 날씨가 참 따뜻해졌으니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직 마지막 기회에 대한 방향과 플랜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뒷바라지 해주신 좋은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웠다는 말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방향 가지고 뵙겠습니다. 역전 피드백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성정이었습니다.